여러분 2차원 좌표체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왼쪽에 먼저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차원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2차원 공간 속에서 어떤 특정 지점, 어떤 특정 점이 있으면 이 점의 위치를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제 알려줄 건가? 뭐 우편 배달부께서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 직각좌표계에서는 중심, 어떤 기준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내지 왼쪽으로 뭐 가로 방향, 가로로 몇 칸, 어느 쪽으로 몇 칸 오세요. 가로 방향은 오른쪽으로 5칸,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세로로는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9칸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가로 방향 플러스 오른쪽으로 5칸, 위쪽으로 9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직각좌표계죠.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뭐 이런 여기다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는 왼쪽으로 뭐 6칸 와주세요. 아래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8칸 와주세요. 이러면 6하고 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두 개를 쓰고 둘 사이는 이제 콤마로 구분해주고 얘가 어떤 2차원 공간에서의 좌표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로 소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직각좌표계입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어차피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극좌표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시작. 극좌표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치를 잡게 됩니다. 똑같은 공간 속에, 그러니까 2차원 공간 속에 동일한 지점, 방금 직각좌표계에서 봤던 그 예시에서 동일한 지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극좌표계는 가로축, 세로축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기준점은 똑같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특정 간격만큼 떨어진 동심원들이 있을 때 이 동심원들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 거죠. 지난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몇 번째 동심원에 몇 번째,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각도만큼 회전한 그 방향으로 나가야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주황색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점을 지나는 이 원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원 중에 이 주황색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원의 거리가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냐? 즉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이게 일단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갖는 원이 이 주황색 지점을 지나는 그때의 이 각도가 얼마냐? 이 각도, 뭐 보통 세타라고 쓰는데 이거 두 개가 좌표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보통 기호 R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R, 세타로 나타내는데 이 반지름, 이 주황색 점에 대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길이를 우리 사실 직각좌표계 기준에서의 이 좌표가 있었잖아요. 반지름 R, 요 R은 사실은 직각좌표계의 이 좌표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직각좌표계에서의 이 5,9라는 좌표가 있을 때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직각이잖아요. 직각좌표계니까 직각이잖아요. 그럼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여기 극좌표계에서의 반지름 R은 R 이퀄 피타고라스 법칙 쓰면 되는 거죠. 5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극좌표계에서의 첫 번째 좌표 R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좌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좌표가 이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법인데 자, 세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탄젠트 세타를 잡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5분의 9, x좌표분의 y좌표인 거잖아요. 5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양쪽에다가 탄젠트의 역함수를 씌우면은 탄젠트 역함수 두 개 함수 합성함수를 통과하면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는 탄젠트의 역함수 즉 아크탄젠트 5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아크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직각좌표계의 좌표들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좌표계의 반지름과 세타라는 이 두 개의 좌표를 어차피 직각좌표계의 x, y 좌표로부터 계산해낼 거면 극좌표가 왜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극좌표계의 r과 세타를 계산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각좌표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요 점의 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잡을 건가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당연히 가로축, 세로축 기준으로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동영상에서 봤던 도시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도시 자체가 동심원 구조로 만들어진 도시라면은 굳이 그 도시에서는 x와 y 좌표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딱 눈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등등의 원이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 공간 자체가 원으로 분할되어서 나뉘어져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데라면은 우리가 굳이 직각좌표계에서의 좌표가 그러니까 가로축 기준에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고 세로축 기준에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고 그런 걸 이미 생각할 필요가 없이 몇 번째 원인지 바로 눈으로 보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극좌표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쓰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질 때는 극좌표계 그래서 R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세타가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해야 될 때 가로축에서 그 길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좌표를 기준으로 이 길이를 계산하고 이 각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들을 살펴본 것 뿐이에요. 자,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